안녕하세요. 저는 사과나무 학원에서 사회탐구, 생활관리랑 사회문화 가르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자녀분들 9월 평가원 사회문화랑 생활관리 잘 보셨나요? 이게 이번에 9월 평가원 끝나고 나니까 사방에서 약간 비명소리 같은 게 막 들리더라고요. 제 Q&A 같은 데도 그렇고 제 제자들 포함해가지고 커뮤니티 같은 데 봐도 이번에 사회문화랑 생활관리 엄청 어려웠다고 되게 말이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 최근까지의 어떤 사회문화랑 어떤 생활관리의 경향성을 보면은 이거 수능 때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녀분들이 약간 사문이나 생윤에서 좀 어려움을 느꼈다면은 사실은 되게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똑같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랑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회문화랑 생활관리 이번에 어떤 느낌이 좀 강했었는지 집에 가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자녀분들한테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 사회문화랑 생활관리에서 나타난 어떤 특징들이랑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 커리큘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이 시간 좀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김현수라고 하고요. 생활관리랑 사회문화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통합사회도 이제 가르치게 되는 사회탐구 강사고, 서울대 사회학과 나왔기 때문에 뭐 사회탐구 관련해 가지고 딱히 뭐 걱정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랑 관련해서 없으실 것 같고, 이투스 온라인에서 수업하고 있고, 뭐 예섬이나 시대인재 여기 사과나무도 나가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유튜브도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투스 현수쌤이라고, 그래도 구독자 수가 한 4.5만 명 정도 되니까 학생들이 주로 많이 듣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회문화랑 생활관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런 자녀분들이 계시면은 이 채널 가시면 이제 그런 개념 같은 걸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건 딱히 필요 없거든요. 그냥 가가지고 영상 한번 보라고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9월 평가원 등급 컷이 예상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사회문화는 1등급 커트라인이 42점, 한 43점 요 정도 사이로 나오고 있고, 생활관리는 한 44점 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2등급이랑 3등급 커트라인은 우리가 보통 목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회탐구를 공부한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만점을 노리고 가는 것이고, 1등급은 무조건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커트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머지 이게 이제 그 인원수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일렬로 정렬을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회문화가 압도적으로 인원수가 많고, 이 응시하는 수험생 숫자가, 생활관리가 그 다음으로 많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쭈르륵 3, 4, 5, 6, 7, 8등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좀 신기할 정도로 좀 인원수가 적은 과목들의 등급 컷이 좀 높은 편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약간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뜻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평가원은 한 2문제 정도 틀렸으면 1등급 커트라인에 딱 걸리는 수준으로 내는 거를 지향하는 집단이에요. 근데 나머지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원수가 좀 적다 보니까 이게 평가원 입장에서도 난이도를 조절하는 게 되게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 이제 수험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 등급 컷이라는 게 굉장히 널뛰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실 사회문화나 생활관리를 가르치는 강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이 양극화 현상이 좀 나타나는 거죠. 좀 수험생 지원 수가 많은 과목들이 안정적인 등급 컷을 좀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소위 말하는 좀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허수가 좀 많습니다. 이제 응시 자체에 약간 의의를 두는 약간 그런 친구들이 좀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험생 숫자가 많은 이런 과목들에서 등급 컷이 낮게 나오는 건 별로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난이도를 조금만 올려도 소위 말하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친구들이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회문화랑 생활관리를 좀 어렵게 냈더니 이런 수준으로 등급 컷이 낮아지는 모습이 보여서 사실 평가원 입장에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등급 컷이 좀 낮게 되면은 어쨌든 변별력이라는 게 확실히 확보되는 거고, 이번에 사회문화나 생활관리에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무리한 출제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지금 있는 형태 수준에서 난이도만 조금 올렸을 뿐인데 이렇게 등급 컷이 떨어지는 걸 보고 아마 평가원에서는 좀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등급 컷이 낮게 나오냐면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사회문화부터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회문화가 지금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사탐런이라는 그 현상의 수혜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과목이기는 해요. 이게 매년마다 수험생 숫자가 거의 5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 가지고 작년에 거의 한 50% 증가했었고요. 원래 한 10만 명 정도 보는 과목이었다가 작년 기준으로 수능에서 한 15만 명, 16만 명 가까이 늘어났고, 올해는 거기보다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올해는 아마 응시자 숫자로 거의 20만 가까운 숫자를 찍지 않을까 싶은데, 재작년 기준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달하는 그런 수준이고, 여기에 이제 이과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원래 과탐을 하던 친구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아무래도 과탐, 뭐 생명이나 뭐 지구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친구들이 보통은 아무래도 원래 순정 문과 친구들, 그냥 사탐만 계속 하던 친구들에 비해 가지고, 특히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는 이 도표 통계라는 좀 고난도 유형이 있어서 이게 약간 수학적인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통계를 분석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탐을 하던 친구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속성이 약간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과 출신이었던 친구들이 대부분 넘어오면은 사회문화로 보통 많이 넘어오는 현상을 보여서 사회문화의 응시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난이도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가원에서는 이과 친구들이 넘어오면은 아무래도 좀 잘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난이도를 많이 올려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꽤 어렵게 나온 편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난이도는 중에서 한 중상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많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회문화는 기본적으로 크게 한 3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표통계 유형이고 그 문제가 20문제 중에서는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가장 어려운 유형이고요. 사회문화 통틀어 가지고 개념 유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문화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사회학이랑 관련된 인문학적인 어떤 개념들을 문제로 그냥 내는 거거든요. 뭐 기능론이라든지 마르크스의 갈등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함정선지가 기존보다 확실히 좀 많이 출제됐던 것 같기는 해요. 전반적으로 이 개념 문제들은 원래 거의 공짜로 퍼주는 그런 느낌의 유형이었는데 여기서도 함정들을 한 문제마다 하나 이상씩은 넣어놔가지고 애들 입장에서도 함정을 약간 밟기 쉬운 좀 빨리 풀려고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급하게 풀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함정을 밟게 되기가 쉽게끔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신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부분에서는 딱히 나오진 않았던 것 같고 도표 통계도 사실 어렵기는 했는데 기출에서 근본적으로 크게 벗어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기존에 있었던 기출 문제들을 꼼꼼하게 풀어보면서 도표 통계 문제들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돼 있는 친구들이라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청 어려운 난이도였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커리큘럼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도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평소에 모의고사를 꼼꼼하게 보면서 거의 한 5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왔던 친구들은 거의 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던데요. 이렇게 등급컷이 그렇게 낮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던데 이런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좀 최근에 사회문화를 시작한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한 지 한 2달이나 3달 정도 됐는데 이런 친구들 중에서 6월 평가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한 4개월, 한 5개월 정도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한 4월 달이나 5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에 6월 평가원이 되게 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공부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6월 평가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니까 아 내가 원래 약간 사회문화에 재능이 좀 있었구나. 약간 내가 원래부터 약간 사회문화 천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6월에 다량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역시 약간 특히 이과에서 넘어온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나 같은 이런 과탐을 하던 이 귀족들이 여기 이렇게 또 원래 문과 친구들이 있던 사탐 과목으로 오니까 역시 점수를 퍼주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심을 하고 있다가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딥한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9월 평가원에서 얻어맞고 거의 막 30점대 점수가 나오고 어떤 친구들은 진짜 막 거의 반타작을 하고 막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6월 평가원에서 1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은 애들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점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지금 많이 관측되고 있단 말이죠. 핵심은 대충 공부해서는 안 되는 시험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6월 평가원에서는 그래도 조금 대충 공부해도 전반적으로 개념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 그리고 특히 도표 통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친구라면은 거의 1등급에 가까운 점수, 심지어 만점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9월 평가원이나 수능을 지나면서부터는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았지만 너 지금까지 좀 대충 공부했지. 그냥 6월 평가원에서 점수 잘 받았다고 방심하고 있지. 그럼 이제 한번 맞아봐. 이런 느낌으로 하나하나 문제들마다 개념을 딥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혹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평가원이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념을 확실하게 암기하고 이해하고 기출 출제 방향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커트라인이 42점, 43점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 양극화가 되게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공부를 꾸준하게 해온 친구들 입장에선 크게 어렵지 않아. 어차피 기출 문제 안에서 나왔구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기출 공부가 잘 안 됐거나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결국은 이 사회문화의 공부라는 거를 그냥 대충 그냥 문제 몇 개 풀어보고 그냥 선지들 몇 개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 유형 자체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풀어낼 수 있는지. 이 사회문화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되게 부족한 과목이기 때문에 타임 어택이 굉장히 심한 과목인데 그런 부분에서 대비가 되게 잘 돼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는. 그리고 이게 아마 수능까지 출제 기조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9월 평가원보다 수능이 더 어렵게 나왔거든요. 수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난이도를 받아든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 그전까지 공부를 좀 대충 했던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막판까지
사실 막판에 이제 보통 친구들이 모의고사만 이제 드립다 돌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9월 넘어가면서부터는. 근데 그거 조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마지막에 물론 모의고사를 돌리면서 실전 감각을 연습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통 9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수업을 하긴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내가 이번에 9월 평가원에 점수가 잘 안 나왔다면은 기본적인 것부터 좀 다질 필요가 있어요. 이건 진짜 확실한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거나 아니면 이 자료 수집법이 정확하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개념들에 대해 가지고 좀 딥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번이랑 거의 비슷한 결과가 수능 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실전 모의고사라는 거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수능을 완벽하게 반영하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이라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근본으로 좀 돌아가 가지고 각자 개념은 어느 정도 끝냈을 테지만 지금 이 시점쯤에는 그 개념을 좀 다시 좀 딥하게 좀 다지고 특히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EBS 연계 교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딥한 개념들을 많이 다뤄주는 그런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도 꼭 풀어보라고 좀 권해주시고 그랬으면 제일 좋겠어요. 생활관리도 바로 이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생활관리는 사실 사탐런의 수혜를 받았지만 사회문화만큼 받진 않은 과목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사회문화에 비해 가지고는 응시자 숫자가 한 20% 정도 적은 과목. 원래는 이게 1등이었거든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문화보다도 높았었는데 소위 말하는 문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회문화보단 생활관리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과 친구들이 대부분 사회문화로 유입이 되면서 응시자 숫자가 한 20% 정도 뒤처진 과목이에요. 생활관리는 아시다시피 철학 과목입니다. 철학 과목. 윤리와 사상이라는 완전 근본 철학 과목에 비하면은 그래도 조금 현실적인 철학을 좀 다루고 있기는 해요. 예컨대 뭐 동물의 권리라든지 아니면 현실에서 법이 부정의하다면은 뭐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실천 윤리학 쪽에 조금 가까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철학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생활관리에서 빅킬러 주제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그렇게까지 엄청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출제 유형에서의 변화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 소소한 함정이나 지역 선지들 전반적으로 좀 출제하려고 노력했으나 기본적으로 기출에 대한 학습이 좀 있었으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킬러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몇 개 주제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제가 사실 말씀드리려 하는 거는 오히려 PPT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어제 이제 시험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해설도 풀로 한번 돌리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게 요거는 좀 따로 좀 기억을 해주셨다가 자녀분들한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생활과 윤리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런 비킬러 주제랑 킬러 주제로 딱 나뉘는 느낌이었고 이 비킬러 주제에서는 이번에 9월 평가원에서도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온 느낌은 아니었고요. 킬러 주제는 원래 어렵게 나오던 주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 킬러 주제에서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지는 또 않았어요. 그러면 사실 난이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생활관리 등급컷을 보면은 한 44점, 45점 정도로 나오는데 원래 생활관리를 되게 평이하게 내면은 48점에서 50점 사이가 1등급 커트라인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애들을 평균적으로 한 두 문제 정도는 더 틀리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있었다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생활관리에 보통 일반적으로 처음에 진입할 때 되게 애들이 쉽다고 생각하면 진입하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독해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냥 글을 읽어보면은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그냥 생활관리 문제를 예전에 나오던 생활관리 문제를 그냥 드리면은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읽고 푸실 수 있는 수준으로 난이도가 나왔어요. 그냥 이 내용들을 사상가들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그냥 글을 읽어보면은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답이겠구만 이런 거 고르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예전 생활관리 한 절반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사실상 거의 제로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 두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시험지를 어머님들한테 드리면 옛날 시험지는 한 절반 정도 맞추셨을 거거든요. 지금 시험지 드리면 딱 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맞추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어려운 사상가들의 문항들, 소위 말하는 킬러도 아니고 이 비킬러도 아니한 중킬러 정도의 사상가들이 있어요. 이 생활관리로 따지면은 뭐 하버마스라든지 뭐 칸트의 일반적인 예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그런 주제에 해당되는데 그 주제들이 원래는 되게 쉽게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9월 평가원에서 기본적으로 뭐 칸트의 예술관이라든지 뭐 하버마스라든지 뭐 아니면 하이데거나 야스퍼스라든지 이런 약간 완전 킬러 주제는 아니지만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상가들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글 안에다가는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처음 보는 내용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 제시문 속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기초적으로 좀 알고 있고 심화적으로 논리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글을 읽어야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을 그냥 출제를 해버린 겁니다. 제시문에다가. 근데 원래 생활관리가 그런 식으로 출제를 일반적으로 잘 하지 않거든요. 거의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문제들이 대량 출제가 됐어요. 거의 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상가들에 대한 이해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글을 읽는 거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생활관리는 그냥 이 사상각 갑과 을이 있고 아래쪽에 선지들이 있으면은 그냥 갑은 롤스라고 빠르게 판단하고 롤 이렇게 적어놓고 아 을은 칸트구나 이러면 칸이라고 적어놓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풀어도 되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나왔었고 아마 자녀분들도 그런 식으로 문제 푸는 친구들이 압도적인 숫자로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경고를 실질적으로 이번에 평가원에서 해준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국어 영역에서 독서 유형 있잖아요. 그냥 읽어가지고 풀어야 되는 정확하게 읽어가지고 논리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생활관리에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문제들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오답률이 엄청 높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아마 친구들 중에서도 이번에 시험 본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예상되고 실제로도 저한테 뭐 카톡하거나 Q&A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은 예전에는 어렵다고 생각 안 했던 주제들에서 틀렸다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관리를 응시할 때 이 글을 읽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문제를 그냥 틀리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녀분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좀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훈련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에 있는 소위 제시문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1, 2, 3, 4, 5번 말고 그느들 말고 위쪽에 있는 이 글이요. 이 글을 읽는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커리큘럼 중에서는 기출의 메타라 그래가지고 기출 문제 해석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커리큘럼이 이제 현강에서는 지나갔고 제가 그런 부분을 좀 훈련시켜 주려고 제가 앞으로 진행하는 더원 모의고사라는 모의고사 커리큘럼에다가 그런 제시문들을 막 넣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읽어 내려가는 훈련을 좀 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었던 거 맞는 것 같고 특히 생활관리에서 좀 딥하게 공부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엄청 점수가 떨어졌을 수 있는 사회문화든 생활관리든 둘 다 확실히 어렵기는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딱 70일 정도 남았으니까 뭘 할지에 대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회문화는 결국 빨리 정확하게 푸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부족한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끔 한 문제당 평균 한 1분 30초를 넘기지 않으면서 최대한 빨리 풀어내면서도 함정을 밟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하게 숙달한 상태에서 이게 사회문화에는 또 유형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개념 문제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 유형들 예를 들면 표로 내는 유형이라든지 알고리즘형 유형이라든지 뭐 가정하는 유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유형별로 반복해가지고 비슷한 유형들을 풀어보면서 훈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는 하고요. 도표 통계도 당연히 훈련이 좀 필요하죠. 도표 통계나 이런 유형별 전략적인 대처 방안 확인이나 뭐 개념을 외우는 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전반적으로 저도 현강에서 하는 커리큘럼들 앞에서는 이미 다 지나간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좀 해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게 철학 과목이기 때문에 생활관리 문제를 푸는 자녀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런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배웠는데 나온다. 안 배웠는 내용인데 9월 평가에서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안 배운 내용이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보는 내용인 건 맞는데 제시문에다가 넣어놔가지고 이걸 독해해가지고 풀어내야 되는 문제가 절반이 있고요.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에는 있었는데 본인이 못 본 거예요. 기출문제 같은 거에 있는 제시문 안에 적혀있는 문장이거나 아니면 제시문에 있는 내용 중에 논리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슬쩍 비춰주는 식으로 평가원이 계속 시험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없이 그냥 선지 그냥 드립다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게 처음 보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시문에 대한 이해,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선지 같은 것들도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고 있는지 좀 물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생활관리하는 자녀분들이 계시면 네가 선지 OX를 판단할 때 그냥 롤스는 이런 식으로 말 안 해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확하게 롤스가 얘기했던 어떤 개념들이 이 선지를 틀리게 만드는지 근거를 대면서 해설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할 수 있으면 사실 생활관리 공부 되게 잘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못하고 있다고 꽤나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나 이번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나온 제시문들 있잖아요. 여기 선지들 1, 2, 3, 4, 5번 말고 위쪽에 있는 긴 글들 그 글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새로 나오는 선지에 대해 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자녀분들이 좀 알고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 파이널은 어차피 모의고사 수업이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어차피 파이널 남은 기간 동안에는 개념 복습하면서 모의고사를 계속 치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회문화에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내용들, 앞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 학생들이 스스로 알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출제될 수 있어. 이런 논리는 알아둬야 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 포인트를 잡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다 만드는 모의고사가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현장 수업에서는 지금까지는 사회문화에서는 타임어택이라 그래가지고 좀 시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커리큘럼이 앞에 있었고,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 제일 어려운 주제들 위주로 다루는, 그리고 EBS에서 수특 수완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들 다루는 커리큘럼이 앞에 있었고, 이제부터는 그냥 사회문화든 생활관리든 본격적으로 실전 연습하면서 복습시켜주고 앞으로 나올 내용들 예측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딱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도 요거 사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자체는 제가 말로 하지 않아도 그냥 슬슬 읽어보시면은 사회문화랑 생활관리 모의고사를 특징 정도는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냥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제가 메인으로 뽑는 게 한 8회 정도고요. 현강 전용으로 추가로 한 4회 이상 정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강에까지 와주는 친구들에게 메리트가 있으려면은 현강 전용으로 나간 자료들이 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는 추가 모의고사들이 있고 인강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모의고사들이 현강에 추가로 나가고, 요 아래쪽 자료가 되게 중요한 자료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애들이 당장 성적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선지 OX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저랑 같이 Q&A를 계속 하면서 본인이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제일 핵심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OX 선지 모음 같은 걸 제가 매년 만듭니다. 생활관리로 따지면 이게 한 1,600개 정도 OX가 되고요. 사회문화도 한 1,000개 정도 돼요. 여기 있는 것들만 풀어봐도 실제로 성적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OX 선지 모음이 또 추가로 나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관리도 비슷해요. 여기 추가적인 모의고사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OX 선지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현강 전용 자료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현강을 들으러 오실 메리트는 충분히 만들어 드렸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특강도 추가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10월 9일이랑 10월 10일에 메인 강의에서 하는 모의고사 말고 추가적인 모의고사를 좀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지 모음 있잖아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해설해주는 그런 해설 강의 좀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추석 특강은 크게 이 이틀에 걸쳐가지고 하루에 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어려운 주제들, 제일 어려운 선지를 이렇게 한번 금방 정리해가지고 성적 좀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강의를 좀 준비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 수업도 설명드렸고, 이번에 9월 평가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문화든 생활관리든 기본적으로 그냥 대충 공부했던 친구들은 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막판에 조금 사회탐구가 사실은 제일 가성비가 좋은 과목들이긴 하거든요. 막판에 점수를 올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과목들이니까 이 학생분들한테 좀 그래도 막판에는 좀 사회탐구 공부 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